그날 밤 응급실 복도는 불빛이 나무결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 산소포화도 기계의 삑삑거림, 간호사의 신발이 바닥을 밀어내는 리듬. 그는 접수 창구 앞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고 손가락 끝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다. 응급이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말하는 동안 침상의 배우자의 입술이 건조하게 들썩였다. MRI, CT, 혈액 검사, 신경과 협진. 설명은 절차였고 절차는 속도를 가졌다. 중대혈관 폐색, 가능한 빨리 처치 들어갑니다. 의사의 문장은 불필요한 형용사가 없었다. 형용사가 없다는 건 오늘의 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사실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에 처음으로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초침이 움직이는 동안 그의 기억도 따라 움직였다. 새벽마다 반찬을 해두던 손,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던 손, 부드러운 소금물로 김치를 씻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침대 난간을 헛잡고 있었다. 처치실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다시 닫혔다. 누군가의 울음이 다른 침상에서 자꾸 달았다. 바깥은 한겨울이었고 응급실 안의 공기는 계절을 잊은 채 빛만 켜두고 있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순간 그는 병실 앞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다. 배우자는 관을 입에 물고 있었고 오른손에 고정된 테이프가 가볍게 떨렸다. 간호사는 말했다. 면회 시간 외에는 여기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 시간은 2번, 각각 30분. 하루가 잘게 잘려나갔다. 잘려나간 시간을 붙잡기 위해 그는 병원 복도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다. 등받이가 낮아 허리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낮은 등받이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기대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전조 같았다. 며칠 뒤 배우자는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 의사는 명확했다. 급성기는 지났지만 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재활이 관건입니다. 보호자분, 노인장기후 양등급 신청을 서두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등급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사라졌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단어는 보통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간호사실에서 안내장을 받아들고 그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검색을 했다. 공단 상담사 연결, 방문조사 일정, 의사소견서 발급, 인정조사표 항목 세면, 식사 배변 이동, 인지 행동 변화, 배우자의 오늘을 숫자로 나누는 일. 그는 그 분류가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잔인함을 받아들여야 배우자가 돌봄의 제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제도의 문턱은 정중했고 정중한 문턱은 때로 차가웠다. 방문조사 날 공단 직원은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식사 스스로 드시나요? 아니요. 절반 이상 도와드립니다. 세면 혼자 가능하신가요? 배우자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이 배우자의 손목을 감싸쥐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작은 네모 안에 도움 필요가 반복됐다. 도움 필요는 실제로는 사람 필요였고 사람은 시간이었고 시간은 돈이었다. 점심때가 다가올 무렵 조사자는 말했다. 등급 선호주 후 통보드립니다. 임시로 바우처 쓸 수 있게 절차 넣어둘게요. 그 사이 병원 일상은 그를 배웠다. 아침에는 배선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피부가 눌리지 않았는지 살피고 물리치료실로 이동해 사지관절을 조금씩 굴려주고 점심에는 죽을 떠먹이고 오후에는 언어치료 일지를 읽고 저녁에는 체위 변경을 돕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눈을 붙인다. 보호자 침대는 침대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좁았다. 그의 척추는 잘못 접힌 종이처럼
아침에 펴지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 침대에서 가장 자주 시작하고 끝났다. 낮에는 배우자의 눈동자가 말했고, 밤에는 천장의 형광등이 느리게 윙 마이너스 하고 말했다. 병원비 계산서는 주 단위로 나왔다. 입원료, 검사료, 치료료, 투약료, 재활치료, 간병비. 그는 첫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숫자 칸만 봤다. 영들이 길고 항목은 더 길었다. 보호자분, 간병은 비급여라 24시간 붙으시면 비용이 큽니다. 가족분들이 교대로 하시거나 파트타임 간병인도 고려해 보세요. 수간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가족은 많지 않았다. 그의 누나는 지방에 있고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딸은 계약직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교대라는 말은 사치였다. 사치는 부드러웠고 부드러움은 이 집에 잘 오지 않았다. 그는 간병인을 구했다. 병동 앞 게시판에는 연락처가 빼곡했다. 평일 주간 가능, 야간 전문, 목욕 도와드려요, 혈당 측정 가능. 전화 몇 통에서 금액은 비슷하게 모였다. 하루 12시간 12만 14만 원, 24시간 20만 원 안팎. 스케줄을 맞추고 첫날 간병인은 손등의 초시계를 확인하며 식사약체의 변경 배변 씻기 우 순서로 돌게요. 보호자님은 밥만 같이 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 문장에 감사했고 감사를 계산서에 더했다. 사람값은 얼마일까? 질문은 이미 제목처럼 그의 머릿속에 붙어 있었다. 밤, 보호자 침대는 더 좁았다. 그는 스마트폰의 계산기 앱을 열어 한 달치를 대충 더해봤다. 입원료와 치료비는 보험으로 일부 상쇄된다 해도 간병비는 그대로였다. 월 400. 숫자는 말수가 없었다. 말수가 없을수록 강했다. 그는 이 숫자를 누가 지불하는지 곧장 떠올릴 수 없었다. 자신과 배우자, 아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미래가 간병비의 공동 채무자처럼 느껴졌다. 가족회의를 열었다. 병실 휴게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둘러앉아 종이컵에 물을 나눠 담았다. 누나는 영상통화로 들어왔다. 딸은 업무복 차림으로 눈밑이 꺼져 있었다. 그는 종이에 크게 3칸을 그렸다. 집에서 모시는 경우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요 양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각 칸 아래 장단점을 썼다. 집 정서적 안정, 비용 낮출 수 있음. 단점 24시간 사람 필요, 낙상 위험, 재활 장비 부족. 병원 간병 치료 연계 용이, 전문성. 단점 비용 폭탄. 요양병원 장기 돌봄, 상대적으로 저렴. 단점 재활 강도 약화, 정서거리. 누나는 말했다. 너 혼자 무너지면 다 끝이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종이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요양병원. 등급 통보가 왔다. 2등급. 인정시간 90분대. 바우처 단가표를 상담사가 읽어주었다.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이용 가능하시고 본인 부담은 15%입니다. 다만 병원 입원 중에는 방문 서비스 적용이 어렵고 퇴원 후 요양병원 입원 시엔 장기요양급여는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말은 이해됐지만 동시에 들리지 않았다. 제한, 불가, 예외. 제도는 늘 예외로 묶여 있었다. 예외는 경험자의 언어였다. 그는 경험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요양병원 상담을 5곳 받았다. 한 곳은 깨끗했고, 한 곳은 가까웠고, 한 곳은 재활팀이 유명했고, 한 곳은 비용이 저렴했다. 마지막 한 곳은 침대 사이 간격이 넓었다. 그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견학을 다녔다. 배우자는 침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간간히 눈을 깜빡였다. 재활실에서 들려오는 하나, 둘 구령이 선선했다.
상담실에는 단가표가 있었다. 1인실, 2인실, 4인실, 보호자, 침구, 식사, 간식, 기저귀, 물티슈, 재활치료 추가, 호흡치료, 석션, 소모품, 본인 부담월 18만 230선, 추가 치료는 별도입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그는 머릿속 계산기에서 전에 더한 숫자들을 지웠다. 새 표준이 필요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날 구급차가 침대를 싣고 골목을 나갔다. 바퀴가 맨홀을 지나갈 때마다 작은 충격이 전해졌다. 배우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 흔들림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말 같아서 귀를 기울였다. 요양병원 병실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울음이 덜하고 웃음이 적고 방문이 일정하고 돌봄이 규칙적이라는 뜻. 그는 요양병원 옆 원룸에 자취방을 얻었다. 출퇴근 대신 병원을 오갔다. 낮에는 재활실 유리창에 기대 배우자의 팔이 굽혀지고 펴지는 걸 봤고, 밤에는 침대 옆 의자에서 하품을 삼켰다. 사람을 돌보는 건 몸을 낭비하는 일 같았다. 그 낭비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였다. 낭비가 아니라 쓰임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다. 어젯밤에 발열이 있었어요. 폐렴 소견이 조금 있습니다. 항생제, 수액, 흡인. 병실 공기는 묵직해졌다. 그는 의자에 앉아 배우자의 이마를 만졌다. 네온사인처럼 뜨겁지도 얼음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딱 걱정하게 만드는 온도였다. 걱정은 그를 깨우지 않았다. 걱정은 그를 앉혀두었다. 앉아있는 시간은 길었고 길수록 생각은 반복됐다. 사람값은 얼마입니까? 그는 머릿속에서 자꾸 같은 질문을 꺼내보고 답을 바꿔보았다. 사람값은 시급이 아니고 1급이 아니고 한 달 비용이 아니었다. 사람값은 잠. 0시간 잠을 값으로 치환하면 무엇이 남는가? 남은 것은 낮의 생존, 밤의 공백, 새벽의 긴장.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실에서 치료사가 말했다. 오늘은 집중이 조금 어렵네요. 말씀도 어제보다 줄었고요. 배우자의 입모양이 둥글게 말렸다. 그는 종이에 크게 글자를 써봤다. 사랑. 배우자는 그 글자를 잠깐 바라봤다. 그 잠깐이 그에겐 충분했다. 충분이란 이상한 단어였다. 때로 최소를 의미했다. 그는 최소의 충분으로 버텼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는 날이면 회색 파일을 꺼내 카드 명세서를 나란히 놓았다. 카드사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한도를 늘리자고 제안했고 그는 웃었다. 지금은 줄이는 게 맞겠죠. 웃음은 금속 같은 소리였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내가 야간 한 번 더 설게. 그는 대답했다. 괜찮다. 내 잠 먼저. 딸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답장이 없다는 건 흔히 고집을 의미했다. 그 고집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랑은 비싸지 않지만 싸지도 않았다. 밤에 간병인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 석션 타이밍, 체위 변경 간격, 기저귀 교체 방식. 간병인은 전문성이 있었고 그는 배우자의 표정을 해석하는데 전문가였다. 전문가 둘이 충돌하면 정답은 늦게 온다. 늦게 오는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 배우자는 목이 쉬었다. 다음 날 그는 사과했고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말은 쉽지만 바로바로 말하는 건 쉽지 않았다. 바로 말하려면 잠이 필요했다. 잠이 없으면 말은 늘 늦는다. 주말 오래된 친구가 과일을 들고 병실에 왔다. 친구는 침대 난간을 잡고 말했다. 너 살 빠졌다. 그는 웃었다. 너도 빠져라. 농담은 건조했고
건조함이 서로에게 필요했다. 친구가 돌아간 뒤 그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스쳐 지나가며 어깨를 한번 톡톡 쳤다. 말보다 나은 위로였다. 위로에는 시가가 없었다. 어느 날 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야간보호센터 연계도 가능하십니다. 낮에 맡기고 저녁에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요양병원 입원 중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었다. 조항의 틈은 넓지 않았다. 제도의 틈을 통과하려면 요건과 서류, 타이밍이 맞아야 했다. 맞지 않으면 다음 달. 다음 달은 멀고 이 밤은 길었다. 그의 여름 요양병원 비용이 소폭 올랐다.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소모품 단가 조정. 종료 일자와 시작 일자가 서류에 정확히 적혔다. 정확함이 때로 잔인했다. 그는 원무과 창구에서 볼펜을 빌려 작은 계산을 했다. 한 달의 숫자 옆에 자신의 몸무게를 적었다. 마이너스 8kg. 계산서가 끝나면 기억은 몸에 청구한다. 가끔 그가 집에 들르는 날 주방 의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식탁에는 차갑게 굳은 그릇이 2개 있었다. TV 옆 리모컨은 같은 채널에 멈춰 있었다. 집은 사람이 떠나면 느리게 식는다. 식을수록 집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돌아오기 쉬워야 했지만 이상하게 더 어려웠다. 빈 의자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 무질문이 그를 지치게 했다. 가을, 배우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손가락 2개의 움직임이 늘었고 눈맞춤이 길어졌고 단어가 한 음절에서 2 음절이 됐다. 물, 더. 작은 승리는 과장할 가치가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실 문 앞에서 박수를 아주 조용히 쳤다. 치료사는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 엄지의 각도가 그의 하루를 지탱했다. 인간은 작은 신호에 목숨을 건다. 그게 살아있는 방식이었다. 겨울 폐렴이 재발했다. 항생제를 바꾸고 격리실로 옮겼다. 격리실 안은 더 조용했고 그의 손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그는 마스크를 움켜쥔 채 창밖 첫눈을 봤다. 눈은 깨끗했고 창문은 때가 꼈다. 깨끗한 것과 때 낀 것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 삶은 늘 그랬다. 어느 날 밤 그가 무너졌다. 보호자 침대 옆에서 허리를 펼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눈이 따갑고 가슴이 콕콕 찔렸다. 간호사가 뛰어와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다. 보호자분, 당번 간호사에게 말씀하시고 잠깐 주무세요. 새벽에 깨워드릴게요.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 잠깐이 아까워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무거웠다. 잠깐의 잠은 깊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 배우자의 입가가 건조했다. 그는 수건으로 입술을 닦았다. 그 순간 배우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2 음절, 4글자. 그는 그 말에 기대 하루를 더 열었다. 연말 병원 복도에는 달력이 새로 걸렸다. 원무과 창구에는 새 단가표가 놓였다. 그는 달력의 빨간 숫자를 보며 어느 날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해 봤다. 집으로 가는 건 퇴원이라는 말보다 더 큰 변화였다. 집은 돌봄을 부른다. 돌봄은 사람을 부른다. 사람은 잠을 부른다. 잠은 비용을 부른다. 모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 끝에는 하얀 빈칸이 있었다. 빈칸에는 그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사인을 했다. 사인은 선택이었다. 그는 간병이 자기 자신을 잠식하는 과정을 일지로 쓴다. 오늘 석션사회, 체위 변경 6회, 욕창 없음, 언어물 고마워, 재활 30분, 비용 23만 원 잠시간.
잡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다. 별표는 소망이었다. 어느 날 별표는 3개가 됐고 또 어느 날엔 사라졌다. 별표가 없는 날엔 라디오를 들었다. 누군가의 사연이 흘렀다. 아내가 아팠고요. 저는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움과 사랑은 멀지 않았다. 가까울수록 번갈아 온다. 번갈아 올수록 혼자 견디기 어렵다. 봄이 오고 병원 앞 가로수에 연두빛 잎이 폈다. 그는 배우자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박하향이 바람에 섞여 있었다. 배우자의 얼굴이 바람에 탔다. 그는 종이컵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커피는 미지근했다. 미지근함은 평화와 비슷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간호사가 와서 시간이라 했다. 시간은 늘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몇 달 뒤 그는 퇴원을 선택했다. 집 앞 휠체어 경사로를 시공했고 욕실에 손잡이를 달았고 침대를 낮춰 고정했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방문 요양 선생님과 방문 간호 스케줄을 잡았다. 오전엔 요양 2시간, 오후엔 간호 1시간, 이틀에 한 번 물리치료. 야간은 그가 맡았다. 밤이 올 때마다 그는 거실 등을 켜두고 방안을 선선하게 했다. 배우자는 방의 공기를 천천히 마셨다. 천천히 마시는 사람 옆에서 그는 빨리 늙었다. 집의 동선은 병원보다 좁고 관계의 거리는 병원보다 가까웠다. 가까움은 친밀이고 때로 폭발이었다. 어느 밤 그는 고함을 질렀다. 왜 말을 안 들어? 말은 배우자를 향했고 동시에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침묵이 방 안에 흘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사과했다. 배우자의 손이 아주 약하게 움찔했다.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손은 대답했다. 손은 비싸지 않았다. 손은 귀했다. 집에 오고 나서 비용은 더 복잡해졌다. 방문 요양 본인 부담, 방문 간호 본인 부담, 소모품, 기저귀, 패드, 석션 소독액, 흡인 튜브, 영양죽. 그는 다이얼을 돌리듯 예산표를 돌렸다. 저녁에는 치킨을 시키지 않았고 명절 선물은 과일 상자 대신 휴지로 바꿨다. 딸은 월급날마다 봉투를 내밀었다. 조금 보태요. 그는 받았다. 받는 법도 기술이었다. 자존심은 접을수록 단단해졌다. 단단해진 자존심은 제자리에 세우기 쉬웠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가정간호 연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상처 드레싱이나 튜브 교체, 방문 가능합니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스템의 작은 구멍 사이로 손이 내려왔다. 그 손을 잡는 일이 겸연쩍지 않으려면 오래 버텨야 했다. 오래 버티는 것만이 자격이 되는 사회였다. 장마철 습기가 방에 차올랐다. 베개가 눅눅했고 시트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는 선풍기를 2대 틀어 서로를 향하게 했다. 십자로 부는 바람이 한가운데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배우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은 살아있다는 표지였다. 표지 하나로 그는 하루를 더 건넜다. 가을, 그는 문득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식탁의 4개 의자 중 하나는 늘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엔 과거가 앉았다. 과거는 그의 등 뒤로 따뜻한 습기를 불어넣었다. 따뜻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따뜻함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몸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 의자를 창가로 옮겼다. 오후마다 햇빛이 빈자리를 데웠다. 햇빛에는 가격표가 없었다. 그래서 더 크게 느껴졌다. 겨울이 또 왔다. 배우자의 입술에서 덜덜 떨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 담요를 더 덮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날씨를 읽었다. 한파주의보.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틀을 닦았다. 창틀의 손잡이에 묵은 때가 붙어 있었다. 때를 밀어내는 동안 그의 마음속 어떤 얼룩도 조금 옅어졌다. 물티슈는 싸고 얼룩은 비쌌다. 싸고 비싼 것들이 같은 휴지통에 들어갔다. 어느 밤 그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책상 위에 펼쳤다. 여행지의 바닷가, 설날의 만두, 아이들 돌잔치, 배우자의 웃는 입. 그는 무릎 위에 앨범을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듣는 사람은 잠들어 있었고 말하는 사람은 깨어 있었다. 깨어 있는 쪽이 오래 손해를 본다. 손해는 기록이 된다.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를 덜 흔들리게 한다. 그는 다음 장을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다. 봄 배우자의 음절이 하나 늘었다. 고마워요. 꼬리의 모음이 길었다. 그는 그 길이에 울었다. 울음은 쉬웠다. 쉬운 것은 금방 끝났다. 울음이 끝나면 다시 돌봄이 시작됐다. 반복은 형벌이기도 기술이기도 했다. 기술이 되면 덜 아프고 형벌이면 더 아팠다. 그는 기술 쪽을 골랐다. 기술은 연습으로 완성됐다. 연습은 잠을 거부했다. 여름 그는 결국 하루를 쉬기로 했다. 딸이 밤을 맞고 방문 요양 시간이 늘었다. 그는 목욕탕에 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동안 몸이 자신이었고 자신이 몸이었다. 머릿속의 체크리스트가 물에 녹았다. 집에 돌아와 배우자의 얼굴을 보자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죄책감은 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고 초대하지 않아도 왔다. 그러나 오늘은 문을 닫았다. 닫는 것도 유지였다. 가을 그는 집 앞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다. 잔액은 얇았고 기록은 길었다. 적역칸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됐다. 병원비, 요양, 간병, 소모품, 약국. 그는 통장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행 창문에 구름이 반사됐다. 반사의 구름은 진짜보다 깨끗했다. 깨끗한 것을 오래 보면 돌아와 더러움이 선명해진다. 선명함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선명함은 방향을 준다. 그는 집으로 걸었다. 겨울 배우자의 폐렴이 다시 왔다. 이번엔 오래 머물 것 같았다. 의사는 완곡하게 말했다. 집중 치료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편안한 돌봄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시에 저항했다. 고개와 마음이 다른 각도로 움직였다. 밤새 배우자의 손을 잡고 창밖에 눈을 세웠다. 하나, 둘, 셋셈은 자장가처럼 졸렸다. 그는 다 세지 못하고 잠들었다. 아침 배우자의 호흡이 아주 얕았다. 얕은 호흡과 사이사이 작은 멈춤. 그는 귀를 가까이 댔다. 배우자의 입술이 아주 작은 소리로 움직였다. 들리지 않는 말, 들리지 않아도 아는 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배우자의 이마에 입을 댔다. 이마는 조금 차가웠다. 차가움은 끝의 언어였다. 끝은 소리 없이 왔다. 그는 간호사에게 배를 눌렀다. 종소리는 낮고 길었다.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집에는 침묵이 오래 앉아 있었다. 보호자 침대는 접혀 벽에 세워졌고 흡인기와 튜브는 반납되었다. 병원 냄새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빠져나간 자리에 아무 냄새도 없었다. 아무 냄새도 없는 공기는 처음엔 낯설었다. 낯설문 오래 가진다. 그는 빈 의자를 다시 식탁으로 가져왔다. 그 의자에 햇빛이 앉았다. 햇빛은 사람보다 정확했다. 정해진 시간에 오고 정해진 각도로 비쳤다. 그는 밤마다 일지를 정리했다. 1년 8개월 입원 4개월 요양병원 7개월 가정 9개월. 총 비용이 잠 평균 3.2시간
울음 횟수 셀 수 없음 고마워요. 6번. 숫자 옆에 단어를 붙였다. 사람값잠 시간 손말. 그는 마지막 줄을 적었다. 24시간 돌봄, 0시간 잠. 그래도 남는 것 이름. 배우자의 이름을 마지막 줄에 또렷이 썼다. 글씨를 천천히 눌렀다. 눌렀어야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새벽마다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편의점 앞 고양이가 길을 막고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그를 보며 하품을 했다. 하품은 평화였다. 평화를 지나쳐 그는 약국 앞을 지났다. 문이 닫혀 있었다. 닫힌 문은 그에게 덜 무서웠다. 삶은 계속 닫히고 열리는 문 사이에 있었다. 닫힘과 열림 중간에서 그는 서 있었다. 서 있는 자세가 익숙해졌다. 익숙함은 힘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간병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간병인은 짧게 답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칭찬은 과하지 않았다. 과하지 않은 칭찬이 더 오래 갔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을 오래 봤다. 바람이 커튼을 약하게 밀었다. 커튼의 주름이 천천히 펴졌다. 펴지는 주름을 보는 일만으로도 오늘은 지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해했다. 사람값은 물건값과 다르다는 것을. 물건값은 치르면 끝나지만 사람값은 치르고도 남는다. 남는 것은 후회와 안도, 죄책과 감사, 분노와 포기, 재시작의 작은 불씨. 그 모순된 자녀가 그를 살아있게 했다. 살아있다는 건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였다. 오늘 할 일 빨래를 널고 창문을 열고 밥을 하고 이름을 한번 부르고 대답이 없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고개가 움직였다. 움직임은 생존의 최소였다. 최소는 충분했다.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잠이 왔다. 아주 조금. 그 조금이 이번엔 비싸지 않았다.